네, 일단 먼저 마지막 세션인데요. 네, 마지막 세션이니만큼 많은 분들이 먼저 좀 일어나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간 내서 자리해 주신 만큼 제가 좀 관련해 가지고 준비한 거 좀 말씀드릴게요. 앞서서 이제 그 LG 팀장님께서 그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좀 설명을 주셨는데, 저는 그거보다 좀 더 레이어를 낮춰서 디지털 트윈이 동작할 수 있는 인프라, 뭐 땅과 물과 같은 인프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걸 이제 저희는 클라우드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 목차, 제가 페이지를 어떻게 목차는 이제 기업이 클라우드 전환을 함에 있어서 고민하셔야 될 사항, 그리고 이제 물류 산업에서의 클라우드 활용, 그리고 이제 기업 전용 클라우드의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의 성공적인 클라우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고 함께 고민해 드릴 수 있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IT 센트릭한 영역이라서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최대한 좀 잘 이해하실 수 있게 좀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기업의 클라우드 전환입니다. 제가 총 10개의 키워드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지금 설명 들으시면서 아마 그 책자를 다 가지고 계실 테니까 요 10개만 가져가셔도 저는 나중에 충분히 써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10개의 키워드는 지금 뭐 학생분들도 계시다고 들었는데, 뭐 지금 학생분들이 나중에 회사에 들어갔을 때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으로 클라우드를 전환을 하거나 현재 있는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을 할 때 저희 본인 스스로가 고민해 보셔야 되는 포인트고, 또 제가 선택하는 클라우드 사업자한테 챌린지해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포인트들을 잘 메모해 두셨다가 나중에 챌린지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동그라미를 치시면서 클라우드를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0가지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의 다섯 개 알파벳을 가지고 저희가 키워드를 만들어 봤는데, 첫 번째는 커넥티비티입니다. 물류 창고나 물류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모든 시스템들은 상호간의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연결성들이 심리스하게 데이터의 원류부터 마지막에 분석한 결과물까지 심리스하게 수집이 되고 분석이 되고 관리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스스로 이제 물어보셔야 되고요. 또 이제 컨티뉴이티 부분입니다. 최근에 이제 데이터 센터 화재 사고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센터가 화재가 난 것처럼 재해는 언제나 발생할 수 있고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 재해 발생 상황에서도 그 디자스터 리커버리라는 DR 시스템을 통해서 어떻게 내 비즈니스의 영속성을 가져갈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또 라이어빌리티 부분입니다. 클라우드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구독형 서비스입니다. 사업자가 제공하는 자원을 사용하는 개념이고요. 그 자원을 사용함에 있어서 제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SLA입니다. 전체적으로 상품별로 얼만큼의 가용률을 제공하고 그 가용률을 사업자가 지키지 못했을 때 내가 어떠한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그리고 챌린지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턴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지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원격지의 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서 얼만큼 빠른 연결성을 제공하고 내 부하 시스템의 부하를 어떻게 분산할 수 있는지, 이런 부하 분산에 대한 설계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이제 그 오퍼레이션 부분입니다. 클라우드 혹은 IT 시스템도 상시 운영돼야 되는 24시간 365일 돌아가야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그 자원에 대한 공유를 하는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안전하게 다양한 서비스를 영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부분인데요. 클라우드가 제가 앞서서 이제 구독형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통 저희가 신문을 구독하면은 어느 순간 지나면은 잘 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관습적으로 구독을 하시게 되고 그게 저한테는 이제 손해로 오게 되는데요. 클라우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시 내 자원에 대한 최적화, 내 비용에 대한 최적화를 고민을 하시거나 그거를 고민해 줄 수 있는 파트너를 확보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폼티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뭐 어플리케이션에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이식성이 높게 하고 또 복제성이 높게 하기 위해서는 모듈화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고 그 모듈화로 해서 개발한 MSA 구조라고 하는데 그런 MSA 구조를 통해서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야지 향후에 똑같은 어플리케이션을 복제한다거나 재사용한다거나 이식할 수 있는 이 편의성은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저빌리티 부분입니다. 이 구독형 서비스의 특징 자체가 제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만큼 원하는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이게 이제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이 유저빌리티 부분도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이버시티 부분인데요. 클라우드는 기본적으로 표준화가 근간입니다. 근데 모든 기업의 IT 시스템이 뭐 저희가 뭐 붕어빵 찍어내듯이 똑같이 표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유연하고 내 환경에 맞춘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자의 선택 포인트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디스럽티브라는 조금 큰 단어를 갖고 왔는데 이 단어는 클라우드는 제가 인프라를 사용하는 새로운 방식이고 제가 땅을 일구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이 새로운 방식을 통해서 그 위에 올라가는 앞서 말씀드린 디지털 트윈 같은 인프라들을 좀 혁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10가지 키워드를 나중에 클라우드 전환을 고민하실 때 체크리스트로 관리하시면은 업무적으로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클라우드 도입의 이제 일반적인 변화 트렌드인데요. 기존에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라고 함은 스타트업, 그러니까 초기 자본이 부족해서 막대한 IT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어려운 회사, 그리고 게임이나 인터넷 기업처럼 접속자나 사용자들에 대한 추이를 예측할 수 없어서 내 시스템을 유연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회사들 그 B2C 비즈니스 중심으로 이제 클라우드가 도입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클라우드 도입이 점점 가속화되면서 클라우드에 대한 사용성, 안정성이 검증이 되며 이제는 점점 B2B 비즈니스, 금융 유통, 제조 서비스 영역까지 클라우드 도입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물류 산업에서는 그럼 과연 어떻게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제가 좀 고민을 해 보았는데요. 먼저 이제 물류 4.0이라고 해서 이제 4차 산업 시대에 물류도 무인화되고 데이터의 연결을 가져가는 점점 IT 기반의 물류 비즈니스로 변화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보시면 물류 기능 및 정보에 대한 실시간 공유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사람의 개입이 불필요한, 즉 완전 무인화되어 있는 물류 시스템에 대한 운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래 키워드를 보시면 IoT, 빅데이터, AI, 로보틱스와 같이 점점 IT 기술들이 물류에 접목되면서 물류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영역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시스템들이 과연 어디서 돌아가느냐? 이것들의 다 바탕은 클라우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제가 캐펙스를 투자하고 내 시스템을 사서 거기서 어플리케이션을 돌리던 방식에서 캐펙스를 오펙스 비용으로 전환시켜서 내 비즈니스에 맞게 비즈니스가 잘 될 때는 더 많은 시스템들을 사용하고 더 많은 비용을 낼 수 있는 제 여력이 되니 그렇게 사용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맞춤형 인프라를 제공하는 부분이 클라우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물류 산업에서 이제 클라우드 활용 레시를 보면은 뭐 앞서 이제 팀장님께서 디지털 트윈도 말씀 주셨고 이 디지털 트윈의 어플리케이션 특성은 많은 시뮬레이션과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뮬레이션 데이터들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CPU나 메모리가 충분한 그런 고성능의 장비들이 필요하고 그 고성능의 장비를 제가 도입한다고 했을 때는 일단은 막대한 캐펙스가 필요로 합니다. 뭐 대기업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 충분히 이제 뭐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지만 새로 시작하는 비즈니스들이나 아직은 제가 디지털 트윈이나 여러 가지 물류 로봇 그리고 통합 물류 정보 플랫폼을 테스트해보고 싶고 테스트한 뒤에 검증이 잘 된 다음에 확장하고 싶을 때는 그럴 때 구독형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면은
적합하게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장 데이터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이 물류 비즈니스에서 글로벌 디지털 물류 시장에서 클라우드 도입의 전망 부분입니다. 2020년 자료에 보면은 이 디지털 물류 시장 내 클라우드 시장은 약 14조 원 정도 됐습니다. 근데 25년까지 24% 연평균 성장을 해서 약 40조 원의 시장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 말씀은 물류 비즈니스에서도 4차 산업이 도입되고 그거를 통해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제가 분석하고 제가 더 만지고 싶은 데이터가 늘어나다 보니 그거에 대한 클라우드 도입과 클라우드 비용이 증가되고 있다라는 시장의 상황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이제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를 저는 상품 기획 업무를 하고 있지만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을 설명드리고 세일즈 한다라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10가지 키워드 중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중심적으로 고민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요 2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클라우드 도입 시 기업의 가장 큰 고민은 이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요 세 가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은 삼성 SDS가 고객한테 제공하는 기업 전용 클라우드입니다. 일종의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이제 클라우드를 만들 때 저희도 관계사 고객들을 서비스하고 있고 그 관계사 고객들이 고민하고 있는 포인트들을 바탕으로 해서 크게 세 가지를 가장 큰 가치로 생각을 하면서 이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시큐어, 심플, 스마트 부분입니다. 기업이 있어서 보안은 양보할 수 없는 절대 가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기업에 특화된 보안 기능을 확보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준화된 클라우드이지만 기업의 환경, 어플리케이션 환경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 오퍼링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는 고객이 직접 콘솔을 통해서 자동으로 설치하고 직접 셀프로 생성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IT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그냥 따라가는 형태로 자원을 서버를 생성해보고 거기에 어플리케이션을 올려서 테스트해 보실 수 있는 이런 손쉬운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저희는 크게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상품 메뉴판인데요.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도입 시 가장 기업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은 이거는 저희 삼성 관계사 고객들도 똑같은 고민을 갖고 계십니다. 클라우드의 특성상 자원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데 내 자원에 대한 보안은 문제가 없을까? 두 번째, 내가 직접 내 서버를 갖는 것보다 저 사람한테 서버를 서비스로 받는 게 성능상 문제는 없을까? 그리고 클라우드라는 생소한 영역에 과연 클라우드로 내 어플리케이션이 구동되는 시스템의 환경을 구성하는 게 어렵진 않을까? 요 크게 세 가지 고민을 갖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 보안을 말씀을 드리면은 모든 회사들은 각자 고유의 데이터들을 갖고 있고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모두 다 기업의 고유의 비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비밀들에 대한 유출이 됐을 때 그거에 대한 파장은 바로 비즈니스 임팩트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유의 기술과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가상화된 자원, 클라우드는 기본적으로 이제 가상화된 자원을 제공을 하는 부분인데 가상화된 환경에서 외부 공격에 대한 방어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클라우드 시스템에 있어서 적절한 자원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시게 되고요.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은 무조건 보안 우선입니다. 저희는 활용도, 편의성보다는 기업의 고객에 맞게 보안을 우선 정책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보안 우선 정책으로 한 특별한 오퍼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보안 차별화 정책은 클라우드는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자원을 공유하고 거기에 논리적으로 구획을 만들어
나눠서 사용하는 형태이고요.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안 철학이 먼저 조이고 고객이 필요하면 푸는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은 편의성에 집중해서 먼저 풀어놓고 필요하면은 조이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CP는 기본적으로 자원을 처음 생성하는 순간 모든 게 다 막혀 있고 조여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가장 많은 보안 침해 사고가 일어나는 게 두 가지 경우인데요. 첫 번째는 제 계정이 도용되는 겁니다. 제 계정이 노출이 되거나 누군가가 제 계정을 가져가게 되면은 그분은 제 계정을 이용해서 인가된 사용자, 허용된 사용자로 클라우드 시스템에 들어오게 되고 그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정보를 가져가실 수도 있고 제 시스템들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정 관리가 중요한 상황이고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복합 인증, 뭐 OTP나 이런 복합 인증을 제공을 해서 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고 있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제2의, 제3의 수단을 통해서 사용자를 인증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관문도 모두 다 기본적으로 차단을 하여서 뭐 남의 이제 다른 악의적인 사용자, 해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제 시스템에 들어와서 뭐 악성 코드를 씹는다든가 이런 악의적인 행동을 할 수 없도록 이런 기본적인 차단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보안과 편의성은 서로 이제 이율배반적일 수밖에 없고요. SCP는 기본적으로 보안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다른 뭐 AWS나 애저와 같은 그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보다 약간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이 사용하실 때 어떤 가치를 먼저 두느냐 이 부분에 좀 포커스 하시면은 뭐 해답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내용이 깊을 수는 있는데요. 이게 자원을 공유하는데 보안 문제는 없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너무 IT 센츄릭한 내용들이라서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논리적인 내 가상의 네트워크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 가상의 서버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올리는 형태가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가상의 네트워크를 저희는 이제 VPC라고 부르는데요. 필요에 따라서 인터넷과도 통신을 해야 되고 다른 시스템과도 통신을 해야 되고 또 내부적으로 왜 인터넷으로 사용자가 접속하는 구간도 갖게 됩니다. 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를 다 꽁꽁 막아놓고 쌓아두면은 얘는 고립된 시스템일 수밖에 없고 이 시스템은 동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연결 구간에 어떻게 연결 구간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클라우드를 사용하시게 된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연결에는 요 방화벽이라고 하는 침입 차단 시스템을 통해서 적정한 트래픽과 인가된 시스템들만 접속할 수 있도록 이런 보안 정책을 가져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도식화해서 표현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악성 코드나 악의적인 침입에 대해서도 다양한 보안 대책이 필요합니다. 디도스라고 하는 그 악성 코드로 인한 내 시스템에 많은 부하를 둬서 시스템을 다운시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차단이라든지 웹 서비스에 대한 취약점 점검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수행하셔야지만 내 IT 시스템을 안전하게 보완하실 수가 있습니다. SCP는 기본적으로 삼성 관계사 고객들이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보안 기준을 다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미 플랫폼 안에 다 내재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뭐 삼성그룹의 보안 수준으로 그대로 시스템을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거는 약간 좀 오퍼링 관점에서 그 기능이나 상품이 아닌 고객이 사용하실 수 있는 형태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물류 고객들 같은 경우에 대규모의 물류 창고를 가지고 계실 수 있고 물류 창고에서도 설비들이 통신하는 네트워크라든가 설비들을 위한 시스템들이 있어서 전산실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전산실도 내가 그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내가 투자하고 하게 되면은 그 부분도 다 캐펙스로 발생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고요. 요즘에는 그래서 클라우드 사업자들도 온사이트에 클라우드를 분양해 드리는 오퍼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데이터 센터 혹은 고객이 지정하는 위치, 제가 가지고 있는 대규모의 물류 창고, 이런 부분들에 제가 원하는 서버나 스토리지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거기서 제 물류 자동화 혹은 제 SCM 시스템들을 이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사용하실 수 있는, 이렇게 되면은 이 자원은 특정 고객이 전용으로 사용하시는 개념이기 때문에 내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실 수 있는, 그런 오퍼링도 있으니까 클라우드 사업자를 선택하심에 있어서 이런 오퍼링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성능 부분인데요. 저희 이제 삼성 관계사 고객 같은 경우에 이제 제조 고객들이 있고, 제조 고객들은 뭐 캐드캠이라든가 CAE처럼 시뮬레이션 툴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 툴들의 특성은 소프트웨어 가격이 되게 고가입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가격들을 소프트웨어를 서포트하기 위한 시스템들을, 고성능 시스템들을 원하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뮬레이션 툴들이 개발함과 생산함에 있어서 어떻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고성능 컴퓨팅을 어떻게 서포트할 것이냐에서 저희는 성능 관점에서 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클라우드는 버추얼 서버라고 하는 가상화된 서버를 사용하시는 개념이고, 이 가상화된 서버를 사용하시는 만큼 자동으로 서버를 추가하거나 축소시키는 오토스케일링 기능을 사용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되게 일반적인 시스템의 사용 형태고요. 게임 업체 혹은 이제 스타트업들이 그 사용량이 증폭했을 때 가상된 자원을 자동으로 늘리는 이런 형태로 사용하시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기업들은 고성능 자원, 시뮬레이션 환경, 내가 이제 뭐 디지털 트윈처럼 정확한 내 CPU의 성능을 보장해야 되는 경우에는 가상화된 자원보다는 진짜 서버 한 대, 물리적인 서버 한 대, 혹은 그 물리적인 서버가 CPU가 아닌 GPU를 제공하는 GPU 서버, 그리고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이라고 하는 여러 개의 서버를 묶어서 하나의 클러스터로 한 대의 서버가 아닌 10대의 서버로 10대의 성능을 제공하는, 이런 기업에 특화된 고성능 전용 자원의 니즈들이 점점 늘어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내 기업에 맞는, 내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어떠한 컴퓨팅을 사용할 수 있을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요거 좀 비교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그러면은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은 저런 고성능의 서버를 제공하는데 그럼 비싸지 않을까라는 개념에서 저희가 좀 비용과 가치에서 좀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그 컴퓨팅 자원의 벤치마킹 테스트를 보시면은 다른 해외의 클라우드 사업자보다는 약 2배 정도, 국내의 다른 클라우드 사업자 대비 한 30% 정도 높은 성능을 내주고 있고요. 이 스토리지 성능을 보시면은 뭐 요거는 뭐 3배, 4배 정도의 성능을 주면서 비용은 더 합리적인, 그러니까 고성능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뭐 요 부분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고객의 선택지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CPU라고 하는 그 CPU의 축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메모리의 축입니다. 이게 가상 서버라는 것은 CPU와 메모리의 조합으로 제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최적의 인스턴스, 리소스를 선택하시게 되는데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은 모든 조합을 다 제공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내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내가 필요한 포인트가 이 부분이라고 하면 이 부분을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개념이고요. 다른 CSP 같은 경우에는 만약 제가 여기 6V 코어 그리고 66이 36GB 메모리를 필요하지만 그 인스턴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상위의 인스턴스를 사용하심으로 해서 비용적인 좀 디메리트를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의 기본적인 사상은 사용한 만큼 돈을 내는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제가 저장하면 저장한 만큼 비용은 비례해서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제 뭐 앞서 말씀드렸던 디지털 트윈도 그렇고 뭐 SCM도 그렇고 내가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면 데이터를 쌓게 되고
그 데이터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클라우드로 시스템을 전환했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돌아오시는 경우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 스토리지에 대한 저장 비용의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많이 쓰시는 만큼 더 많은 할인을 줄 수 있는 이런 이제 프라이싱 구조를 갖고 있고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가기보다는 조금 더 그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이런 슬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만큼의 비용적인 메리트를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성능도 높고 그 반면 비용은 합리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객이 가지실 수 있는 당연히 취하셔야 되는 권리로서의 SLA도 다른 클라우드 사업자보다 더 높은 SLA. 이 SLA의 이제 퍼센트가 의미하는 바는 한 달에 얼만큼의 시스템 중단을 허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거꾸로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파일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SCP는 월 4분 이내에 중단을 보장한다는 말씀이고요. 국내 CSP, 국내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43분으로 약 10배 정도의 더 많은 가용성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환경 구성, 얼마나 쉽게 환경을 구성할 수 있을지의 부분입니다. 어플리케이션 개발하시는 분들은 다들 이제 아실 건데 어플리케이션 개발 환경이 계속 변화가 되고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어플리케이션의 변화 속도는 더 빠릅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고 그 신속히 변화하는 어플리케이션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클라우드 시스템이 어플리케이션 친화적이냐 이 부분이 이제 클라우드 사업자를 선택하시는데 하나의 이제 또 차별점, 구분자로 이제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어플리케이션은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컨테이너로 대변되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그 물리에서 말씀하시는 이제 컨테이너와 이제 IT에서 말씀드리는 이제 컨테이너 동일한 개념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모든 그 야드라고 하는 전체적인 제 물리 창고 내에 구획을 정하기 위해서 컨테이너라는 정형화된 박스들을 쌓아놓지 않습니까? IT 시스템도 그런 형태로 제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그 인프라 자원에 정형화된 모양의 컨테이너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놓고 이 컨테이너 단위로 제가 재사용하고 재배포하고 또 남한테 이관할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컨테이너 환경이고 이게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환경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컨테이너 친화적인 클라우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걸 위해서는 쿠버네티스 엔진이라고 하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을 하는 시스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는 앱스들 그리고 다양한 DB 서비스들을 조합을 통해서 고객은 이런 내 어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로 옮기는데 그냥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이런 환경이 클라우드 내에서 구현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총 이제 두 가지의 구분을 가지게 되는데요. 하나는 이제 CSP라고 해서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은 CSP 서비스이고요. 또 하나는 MSP라는 사업 영역이 있습니다. 이게 매니지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라는 개념이고요. 이 고객은 이 CSP의 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 나는 IT맨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 거고 내 IT맨들을 누군가한테 위탁을 주고 싶어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고객은 본업에만 집중하고 싶어 하시죠. 제가 제조라고 하면 제조에만, 생산이라고 하면 생산에만, 아니면 내가 뭐 금융이라고 하면 금융에만. 이런 내가 내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IT 영역을 위탁을 주는 사업자를 이제 MSP 사업자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상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MSP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CSP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모든 클라우드 사업자가 동일한 상황이고요. 근데 삼성 SDS는 기본적으로 MSP 사업에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고객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드리고 고객의 이제 인프라를 구축해드리고 운영해드리는 관점에서 먼저 비즈니스를 시작했기 때문에 MSP에 특화된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가지고 CSP 사업에 저희가 새로 이제 진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글로벌 유일할 수도 있습니다.
CSP와 MSP를 동시에 하는 사업자이고 그리고 CSP를 제일 잘 아는 MSP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들이 대부분 IT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희 삼성 SDS도 어떻게 보면 삼성그룹의 IT 회사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글로벌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IT 자회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IT 영역을 사업자들한테 많이 위탁을 하는데 그 관점에서 SDS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론과 컨설팅이나 구축 운영 관점에서 서포트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업자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이제 실제로 자원을 생성하고 사용하는지 간략하게 데모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이 부분은 그냥 스킵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데모를 잠깐 보여드려 볼까요? 이 영상을 한번 클릭해 봐 주시겠어요? 이 클라우드라는 게 아까 이제 팀장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디지털 트윈은 비주얼라이즈 돼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 클라우드는 기본적으로 자원을 생성하고 관리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 사용자 콘솔을 통해서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서버를 생성하고 어떻게 네트워크를 구성할지를 다 인터넷 기반으로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화면을 저희가 좀 데모를 준비를 해 보았고요. 기존에 이제 레가시 IT 시스템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다 IT 전문가한테 맡기고 IT 전문가가 내가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 하나의 서버만 생성을 하더라도 IT 전문가한테 가서 부탁을 하고 그 전문가가 비는 시간에 그 IT 전문가가 구축을 해 놓은 상태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올리고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셀프로 내가 필요한 만큼의 서버를 생성하고 거기에 어플리케이션을 올려서 테스트해 보고 테스트가 끝나면은 자원을 반납하는 형태. 이런 것들이 다 플랫폼으로 구현되어 있어서 쉽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집에서 PC를 조립하거나 PC에서 뭐 MS 워드나 MS 오피스를 사용하시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의 성공적인 클라우드 전환을 위해서 어떻게 저희가 좀 파트너로서 도와드릴 수 있는지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기업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키워드, 보안, 성능, 그리고 편의성 관점에서 저희는 앞서 말씀드렸던 걸 요약해 보면 보안 우선 정책으로 기업의 데이터와 정보의 보호를 1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니지드 서비스, SDS가 제공하는 컨설팅과 어플리케이션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업무에 최적화된 클라우드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가이드를 해드릴 수 있고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다양한 보안성 검증이나 인증 체계를 가지고 있고 이미 35년 이상 삼성 관계사의 IT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기업들의 여러 가지 사용 형태들과 고민들을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파트너로서 지원을 해드릴 수 있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상품들이나 레퍼런스는 이 서비스 포털에 들어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너무 이제 IT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려가지고 뭐 미래의 고민들을 제가 너무 지금 현실에 갖고 와가지고 말씀드리는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언젠가 모든 회사들은 클라우드 전환할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물류 기업 같은 경우에는 AR/AP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가 물동 사업을 하실 수도 있고 창고에다가 창고 물류 사업을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심에 있어서 IT는 이제 필수적인 상황이고 이 IT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내 비즈니스의 고정비로 가져가서 내 비즈니스의 부담으로 계속 가져가실 건지 아니면은 내 비즈니스의 변동비로서 파트너로서 가져가실지 그 관점에서 클라우드는 한 번씩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예, 시간이 한 3분 정도 남았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그럼 제가 그 대표로 하나 저는 원래 이제 저도 LG CNS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라서
지금 현재 그 물류 쪽에서 지금 그 IT 서비스에서 여러 회사들이 있지만 사실 다들 클라우드 서비스를 합니다. 지금 물류 쪽 분야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타 IT 서비스에서 대비했을 때 삼성 SDS가 물류 분야에만 국한했을 때 어떤 상대적인 경쟁력이 있으시다면 네. 간단히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삼성 SDS를 아시면은 저희는 IT 비즈니스도 있고 물류 비즈니스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4PL로서 진짜 유통 물류 사업을 하고 있고요. 창고 물류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 SDS가 사업을 하고 있는 물류 비즈니스는 다 IT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S가 IT 기업이지만 물류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SDS가 가지고 있는 물류 전체 회사의 총 매출 중에 물류 비즈니스가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IT가 수반이 된 물류 비즈니스를 통해서 물류에서도 높은 비즈니스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그 클라우드 서비스나 IT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사업자들보다는 물류의 속성을 이해하고 물류 어플리케이션의 친화적인 시스템들을 저희가 제언드릴 수 있고 그 시스템들을 구축하고 운영해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뭐 클라우드를 떼고 IT와 물류를 본다고 하면은 하나의 회사에서 IT와 물류를 같이 하고 있는 회사, 둘 간의 시너지를 가지고 계속 성장하고 있는 회사. 이게 어떻게 보면은 SDS가 물류 고객들한테 더 맞춤형 IT 시스템, 맞춤형 클라우드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요 반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룹장님이 원하시는 질문 너무 정확하게 드린 것 같아서. 네. 제가 준비하고 왔습니다. 네. 예. 어떤 산업 영역에서든지 간에 그 개별 산업, 개별 시스템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데이터의 양이 늘어날 때 클라우드를 많이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물류 산업이 바로 그 적극적으로 검토할 그 단계에 들어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그런 물류업에서 클라우드를 도입할 때 어떤 것들이 고려해야 할지 자세히 설명해 주신 우리 정우영 그룹장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